저 노무가 말이야. 욕심 많은 큰 며느리한테는 전답이랑 은전을 몽땅 줬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저 자기를 모시라고 했대. 저기 봐, 막내 며느리가 모시고 가잖아. 노무가 욕심 많고 못된 큰 며느리 손에 놀아난 거 아니겠어?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노모의 선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숙종 말년의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성박 북쪽 기슭에 자리한 옥천 마을. 골목 깊숙이 들어서면 기와도 몇 장 빠지고 담장도 군데군데 허물어진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노모 최 씨는 그 집에 홀로 살고 있었지요. 남편 황 씨는 1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북촌 가까운 곳에 살림을 차렸고 막내 아들은 성박 동쪽 기슭에 살림을 꾸렸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큰며느리 영임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셨습니까? 영임의 눈은 이미 방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금이 간 사발, 먼지 쌓인 선반.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니 쌀이 한 줌도 채 되지 않았고 장독에는 된장 한 종지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살림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괜찮다. 노모 최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요새 뭐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없다. 큰아들이 마루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지내시기 불편하시진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 너희는 잘 지내느냐? 큰며느리 영임은 답하지 않고 마당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영임이 남편에게 속삭였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연희가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김치를 담갔어요. 입맛 없으실까봐 가져왔습니다. 됐다. 너희 먹어라. 저희는 또 담그면 돼요. 어머니, 드시라고 따로 가져온 거예요.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깍두기를 항아리에 넣고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텃밭 근처에 쌓인 낙엽을 쓸어내기 시작했지요. 노모 최 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텃밭에 쑥갓이 잘 자랐네요. 올봄에는 많이 드실 수 있겠어요. 그래. 올해는 참 실하다. 연희는 부엌에 들어가 물을 한 사발 들고 나왔습니다. 노모 최 씨 앞에 공손히 내밀었지요. 노모는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해가 기울어서야 막내 내외가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혼자 마루에 남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노모 최 씨는 작은 등잔에 불을 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 낡은 뒤주 하나. 최 씨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 그 밑에 헝겊 보자기 하나. 최 씨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지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장부 한 권. 거기에는 숫자 몇 개와 물목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장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로구나. 등잔 불이 흔들렸습니다. 최 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최 씨가 텃밭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며느리 영임이 찾아왔지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영임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노모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흙을 골랐지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지 않아요? 영임은 그렇게 말하고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지요. 어머니, 요새 장에 좋은 옥양목이 들어왔다던데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같이 가시지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집안일이 밀려 있어서요. 영임은 마당도 쓸지 않고 부엌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치맛자락을 툭툭 털고 나갔지요. 최 씨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 며느리 연희가 왔습니다. 손에 삼배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연희는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노모 옆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고르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자풀이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연희는 말하면서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물동이를 들고 나와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물 한 사발 드릴까요? 그래, 다오. 노모가 물을 마시는 동안 연희는 마루를 쓸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었지요. 어머니 장터에서 물을 좀 얻어왔어요. 맑은 묵국 끓이시라고요. 연희는 웃으며 부엌에 물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요. 최 씨는 혼자 마루에 앉아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엔 큰 며느리가 앉아 있던 자리, 오후엔 막내 며느리가 흙을 고르던 자리.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모 최 씨는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두 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아들 황도준, 하나는 막내아들 황도겸. 최 씨는 그 사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덮었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옥천댁 최 씨 집에 재산이 있다던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장에서 들었는데 옛날에 남편분이 포목 장사를 크게 하셨다잖아요. 다 망하셨다던데요. 망한 게 아니라 숨겨두신 거래요. 전답이며 돈이며 다 감춰뒀다던데. 소문은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큰아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큰며느리 영임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 영임은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치맛자락을 털었습니다. 내일 어머니 댁에 가봐야겠어요. 다음 날 영임이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새 마을에 소문이 도는데요. 최 씨는 텃밭에서 쑥갓을 솟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요. 최 씨는 쑥갓을 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문이다. 내 시애비가 망한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재산이 어디 있겠느냐? 영임은 부엌 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마루를 훑고 마당을 살폈지요. 어머니, 혹시 조금이라도 남겨두신 거 없으세요? 없다. 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임은 더 묻지 못하고 돌아갔지요. 며칠 후 막내 아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인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던데. 연희는 저녁을 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마을 소문이야.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어머님 어려우신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머님 편히 계시게 하는 것뿐이에요. 연희는 다시 밥을 지었지요. 그날 밤 노모 최 씨는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큰아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재산을 묻는 자. 막내 아들 이름 옆에도 적었지요. 재산을 묻지 않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집 담장 한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래된 흙담이라 비 한 번에 푹 꺼져 버렸지요.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 어르신, 담장이 저리 허물어지면 큰일 납니다.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게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이장이 돌아간 후 최 씨는 마루에 앉아 무너진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 연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담장이 많이 허물어졌네요. 괜찮다. 그냥 살면 되지. 어머니, 제가 내일 흙벽돌 좀 구해올게요. 됐다. 너희 살림도 어려운데.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님 계신 곳이 먼저예요. 연희는 다음 날 새벽부터 품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바치를 거들었지요. 해가 질 무렵 손에 쥔 엽전 몇 잎을 들고 흙벽돌 집으로 갔습니다. 흙벽돌 10장만 주십시오. 어디 쓸 거요? 시어머님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흙벽돌을 내주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등에 지고 최 씨 댁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내려놓고 마을 미장이를 찾아갔지요. 아저씨, 내일 우리 시어머니 담장 좀 올려주세요. 품 이거면 되겠습니까? 연희는 남은 엽전을 내밀었습니다. 미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미장이가 와서 담장을 쌓았습니다. 연희는 밑에서 벽돌을 건네고 물을 날랐지요. 해가 질 무렵 담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노모 최 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희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연희는 그날도 마당을 쓸고 부엌에 물을 채워놓고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큰며느리 영임이 마을 아낙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영임은 마루에 올라 담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품 마련해서 미장이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어머, 큰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하네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찌 시어머님 불편하신 걸 그냥 두겠습니까?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 착한 며느리 두셨습니다. 노모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최 씨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큰아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막내 아들 이름 옆에도 글씨를 더했지요. 최 씨는 장부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누가 진짜 그 담장을 쌓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공을 가로챘는지 말입니다. 사흘 후 노모 최 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텃밭에 쑥갓 한 단을 팔러 갔지요. 장터 한쪽에서 미장이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담장은 이제 괜찮으시지요? 막내 며느리가 참 효성이 지극합니다. 품 팔아서 벽돌 사셨다던데요.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장이가 덧붙였지요. 근데 큰며느리가 하셨다고 소문이 잘못 났더라고요. 최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미장이는 잠시 최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갔지요. 어느 날 노모 최 씨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일 모두 집으로 오너라.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다음 날 최 씨 댁으로 갔습니다. 최 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너희 아비가 남긴 것이 있다. 장사가 기울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두었다. 큰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들었지요. 전담 문서 몇 장과 엽전 조금. 최 씨는 방으로 들어가 뒤줄을 열었습니다. 헝겊 보자기를 꺼내 마루에 놓았지요. 보자기를 풀자 전담 문서 5장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은자 몇 냥. 큰아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요. 이것들을 우리 집 장남에게 준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남이 집안을 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막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가 막내 아들을 보았지요. 막내야. 예, 어머니. 너는 나를 모셔라. 막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일 큰 집은 문서를 가져가거라. 막내는 나를 데려가고, 큰아들은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담 문서 5장이라니. 집에 돌아온 큰아들이 영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우리 집에 주신대. 전담 문서 5장하고 은자도. 영임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역시 큰아들 귀한 것을 아시네요. 막내는요? 어머니를 모시래. 당연하지요. 재산은 우리가 받았으니. 영임은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의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날 밤 막내 아들 황도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연희가 물었지요. 어머님이 부르셨다던데 무슨 일이셨어요? 막내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형님 댁에 재산을 주신대.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래.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하오. 재산은 형이 물려받고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게 되어서. 연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 모시는 게 우리 도리지. 연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은 다음 날부터 떠들썩했습니다. 옥천댁 최 씨가 재산을 큰 집에 다 줬대. 착한 막내 집은 빈손이래. 욕심 많은 큰 집만 횡재했지 뭐야.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복이 어느 쪽으로 갈지 말이지요.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수레 하나를 끌고 왔지요. 어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노모 최 씨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다. 연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이불은 등에 메고 나머지는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최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한 번 둘러보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자. 연희는 최 씨를 손수레에 모시고 천천히 밀었지요. 막내 아들은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뒤따랐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내네가 시어머니 모셔가네. 큰 집은 재산, 막내 집은 집만 가져가는구만. 연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성박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연희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쉬세요. 최 씨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 작은 창. 너희는 어디서 자느냐?
저희는 부엌 옆 작은 방 쓸게요. 막내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겠습니다. 괜찮다. 그날 저녁 연희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나물 한 접시. 연희는 최 씨께 먼저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최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지요. 그날 밤 최 씨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연희는 이불을 한 겹 더 덮어드렸습니다. 이불이 너희 것 아니냐?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히 주무셔야지요. 연희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최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 나왔지요. 그날 밤 연희는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옆에 작은 방, 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왔지요.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좁은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히 주무시는 게 먼저예요. 두 사람은 얇은 이불 한 채를 덮고 누웠습니다. 한밤중 연희가 일어났습니다. 노모 방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연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웠습니다. 사발에 따르고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물 한 사발 드세요. 기침하시는 것 같아서요. 최 씨는 눈을 떴습니다. 자다 일어난 거냐? 어머님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요. 최 씨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연희는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지요. 똥이 트기 전 연희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폈지요. 보리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습니다. 해가 뜰 무렵 상을 차려 노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최 씨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 밖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지요. 너희는? 저희는 먹었어요. 최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연희는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도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밥은? 연희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조금. 이거 먹어요. 어머님 드실 거 먼저 챙겨야지. 연희는 누룽지에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었지요. 두 사람은 숭늉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 무렵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 영임이 전담 문서를 펼쳐 놓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성안 쪽이고 이건 강 건너. 이거 팔면 꽤 되겠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려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막내가 모시니 괜찮으시겠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최 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모 최 씨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장에 좀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무엇을 사올까요? 무청 30단을 사오너라. 연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연희는 더 묻지 않고 장으로 갔습니다. 장터에는 무청이 가득했지요. 값이 쌌습니다. 30단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최 씨께 보였습니다. 잘했다. 이것을 다 말려두거라. 연희는 무청을 다듬어 마당에 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장터에 무청이 동났습니다. 말린 무청 시래기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요. 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최 씨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이제 때가 됐다. 예, 어머니. 말린 무청을 장에 가져가거라.
3배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마라. 연희는 말린 무청 시래기를 바구니에 담아 장으로 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무청 시래기 얼마요? 연희는 최 씨가 시킨 대로 값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비싸다 했지만 결국 다 팔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최 씨께 돈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 팔았어요. 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게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최 씨가 또 말했습니다. 연희야, 장에 가거든 3배실을 10꾸러미 사오너라. 연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배를 안 짜는데. 짜지 않아도 된다. 배 짜는 집에 품삯 주고 맡겨라. 연희는 장에 가서 3배실을 10꾸러미 샀습니다. 배 짜는 집을 찾아갔지요. 아주머니, 이 실로 배 짜 주세요. 품삯은 드릴게요. 며칠 후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연희는 품삯을 주고 배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보관해 두면 될까요? 그래. 여름이 오면 팔린다. 여름이 왔습니다. 배 값이 올랐습니다. 최 씨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이제 그 배를 장에 가져가 팔아라. 연희는 배를 들고 장으로 갔습니다. 배 값이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지요. 배를 팔고 돌아왔습니다. 실값과 품삯을 빼도 남는 돈이 넉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최 씨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최 씨는 웃었습니다. 세상 물정은 다 정해진 게다. 계절 따라 사람 사는 것 따라. 연희는 최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더 가르쳐 주세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엔 나물이 흔하다. 말려두면 겨울에 팔린다. 가을엔 곡식이 흔하다. 봄엔 귀해진다. 사람이 필요한 것은 정해져 있다. 때를 알면 돈이 된다. 연희는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무렵 큰 집에서는 영임이 전담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 부부는 일은 하지 않고 전담 문서를 팔아서 생활비로 쓸 생각만 했습니다. 최 씨는 연희가 장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조금씩 배워가는 모습.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배울 줄 아는구나. 그날 밤 최 씨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지요. 길을 아는 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연희는 최 씨가 가르친 대로 장터를 돌았습니다. 무엇이 흔하고 무엇이 귀한지 살폈지요. 나물이 흔할 때 사서 말렸습니다. 가을에 곡식이 쏟아지면 보리를 조금씩 사두었지요. 겨울이 되자 말린 나물을 팔았습니다. 봄에는 보리를 팔았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연희는 그 돈으로 더 많이 샀습니다. 3배실, 무명, 계절 따라 팔았지요. 어느 해 연희는 손수레를 샀습니다. 물건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지요. 장터에서 연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막내 며느리 장사를 제법 하네. 물건 보는 눈이 있어. 연희는 조금씩 거래처를 늘렸습니다. 성안 포목전, 곡물 도매상. 물건을 맡기고 때가 되면 팔았지요. 그해 가을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이 좁은데 방 하나 더 지을까요? 2 사람은 돈을 모아 작은 방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큰 방에 계셨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새로 지은 방으로 갔지요. 겨울이 되자 연희는 일손을 하나 얻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장터를 함께 도는 사람이었지요. 다음 해봄, 연희는 작은 점포 자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관아 아전에게 장세를 내고 자리를 받았지요. 그런데 순탄할 것 같던 막내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이후 손님이 끊기고 거래가 끊기고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텅 빈 점포에 혼자 앉아 있던 어느 날 막내 댁이시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고발당했소. 또 과연 누가 이 일을 꾸민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공개됩니다.